안녕하세요. 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깥에는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한파더라도 12월 말의 상황과 또 현재 상황은 굉장히 다른데요. 그때도 추웠고 지금도 추운데 뭐가 달라라고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날씨와 우리 국내 주식시장의 분위기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자, 12월에는 너무 바깥에 좀 겨울이 안 온 것 같은데 하다가 또 주식시장 안 좋았는데 지금은 한파가 막 몰아치면서 주식시장은 좋아요. 자, 그런데 신흥국 증시가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외국계 증권사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고, 자, 미국 증시가 조금 있으면은 큰 조정이 나타날 거다. M7을 제외하고는 움직임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좀 불안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모습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잘 나가고 있거든요. 자, 과연 이 상승세가 어떻게 이어질지 아니면 분위기가 바뀔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모우선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날씨가 너무 어마무시하게 추운데 사실 국내 증시의 분위기만 본다면 그래도 날은 추워도 마음은 좀 따뜻했던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선택했나에 따라서 아주 뜨거운 여름이고 어떤 거는 맞아요. 요번에 기상학자 틀렸다는 거 죄송합니다. 진짜 젊어지셨어요.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아주 너무 추워. 살이 애여요. 아주 그냥. 그래갖고 그리고 지금 독감 기운이라 이렇게 그냥 중무장하고 방송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갑자기 엉덩이가 뜨거워서 일어나셨는데 제가 그런 분위기가 시장에 왔으면 좋겠어요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에 좀 집중이 됐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 원래 시장의 예상치 10조 원이었는데 7조 원으로 하향됐다. 제가 그 말씀 드렸었는데 6조 5천억 원 발표가 됐잖아요. 자, 그런데 증시는 오히려 더 이상 나쁠 거 없어라고 받아들인 것처럼 반도체주가 올라갔어요. 물론 또 금요일장에 조정을 받지만. 아니 일단 6조 5천억인데 그날 삼성전자를 땡겼어. 파생시장에서 급등시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징후 같아. 뭔지.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느꼈던 직관적으로 느꼈던 빈집털이 했던 저 소부장 다 더블 나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7만 원대 한미반도체 10만 원까지 가는 거 아니야? 했더니 뭐 10만 원이 뭐야? 뭐 11만 12만 원까지. 그러니까 요새 지금 또 한미반도체 얘기하지 말자고요. 작년도 빈집털이 했을 때 사지 않으셨으면. 그리고 배가 아픈 게 SK하이닉스는 너무 빨리 팔았어. SK하이닉스 잘 가. 우리는 저점은 잘 잡아. SK하이닉스. 아니 선생님 둘 중에 하나라도 잘 잡는 게 어디예요? 굉장히 중요한. 아니 근데 부분인데. 이제 전략은 나는 그래도 그 수정 안 해요. 18만 원에서 추가 올라가는 것보다 이제 소부장주에서 거기에 두세 배 갈 걸 찾자 이 논리였고, 그 다음에 주도주 물줄기는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1월달 장에 지수는 여전히 나는 박스박. 시가상위 종목들은 그런데 종목별로는 이번에 12월 9일 기준으로 그냥 그때 그랬죠. 12월 9일 날 2조 때리고 빈집 때리고 아주 최악의 그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전략이다. 응?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면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갑자기 거기에서 뭐 30%든 50%든 급등하는 파동을 이용하시죠. 뭐 30%가 뭐야? 어떤 건 더블 깨야지 급등하는 종목들이 막 부지기수로 나오고. 그러니까 종목을 잘 선택하신 분들은 이거는 우리나라 국장이 나빠? 왜 이렇게 좋은데? 이런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보유 종목에 따라서 극과 극을 다루는 것 같아요. 2차 전지나 지금도 찌글거리는 종목도 갖고 계시면 또 계속 짜증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차별화장은 저는 상반기 내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주요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은 그동안 또 많이 떨어진 게 있죠. 우리 증시가. 근데 일단 코스닥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앞서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나는 시장 괜찮은데? 라고 느끼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건 또 이제 12월 8일 이후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담으신 분들에게 해당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아니 그것도 사고방식 바꿔야 돼. 60, 70% 빠져갖고 그때 손절했어 봐. 그런데 지금까지 잘 버텼어 봐. 그러면 빠졌다 오른 거,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어떤 종목 갖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 60% 됐다가 마이너스 10% 됐대. 그럼 4, 50% 정도 복구하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 단가에 몰입하지 말라는 걸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가장 2025년에 생각할 거는 매수 단가 잊어라. 그리고 저점이 9월 9일인지 8월 5일인지 12월 9일인지 1월 2일인지 저점이 어디 찍었나를 체크하라. 그리고 저점 대비 회복 속도를 봐라.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파동을 네. 이렇게 계속 빠졌어. 1, 2, 3, 4, 5. 이게 최고의 종목이야. 지속적으로 빠졌다가 네. 1, 2, 3, 4, 5. 이게 조선주라든지 조선기자재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122선 이격 있을 때는 이때는 무조건 100%를 매도하거나 현금화 시키고 다른 종목 찾기 게임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 네. 그럼 다른 종목 찾기에서는 사기 싫은 걸 사는 거야 오히려. 아직까지 안 올라간 거 역배 120 밑에서 단기 이평선이 수렴되고 그런데 여기서 거래량이 딱 오늘은 딱 느낌이 오는 게 우크라이나 재건. 로봇주는 계속 이제 진행 중이고 네. 로봇주는 이제 우리가 전번 시간에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러면 LG전자의 계열사도 그 한풀이 하나 보자. 그래서 LG 계열사가 LG 로보틱스, 엔젤 로보틱스, 로보티즈인데 최고 관계 이번 한 주간의 최고 관계 로보티즈. 그래서 로보티즈도 단기간에 뭐 70에 100%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엔젤 로보틱스는 이제 LS 그룹의 로봇주가 아직 안 갔어. 티라 유텍. 이것도 50에서 100% 갈 것 같아요. 키 맞추기 계속 순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주에서 아직 상대 속도, 원전주에서 상대 속도,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상대 속도, 우크라이나 재건의 모멘텀은 이번 취임식 이후에 트럼프가 어느 나라를 제일 먼저 갈 것 같다 예측하는데 나는 우크라이나 먼저 갈 것 같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먼저 갈 때 푸틴을 만날 정상회담 해갖고 결과에 따라 양갈래길. 여기서 어떤 양갈래길이 예측되냐면 타협을 성공했어. 그럼 재건주 날아간다 진짜. 근데 첫 번째 나는 실패할 것 같아. 하면서 오히려 전쟁 길게 갈 것 같고 그린란드 뺐을 것 같아. 선생님 그러면 일단 로봇주 관련된 얘기 먼저 정리하고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그 그린란드 관련된 얘기로 순서대로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요. 일단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던 건 처음에는 이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확보를 하면서 자회사로 뒀다라는 소식이 트리거가 됐다면 그러니까 지난주의 상승세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젠슨왕과 로봇과 관련된 피지컬 AI 부분에서 협업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전체적으로 2차 상승세를 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처음에 상승했을 때는 우리가 그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지가 되면서 좀 지켜봐 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이슈들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슈가 좀 추가가 됐지만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다른 종목의 순환이 좀 더 컸잖아요. 그치. 여기에 흐름에서 로보티즈가 또 상승한 것도 있고 근데 하이젠 RMM이나 KNR 시스템 같은 중소형단에서 또 새로운 종목들이 계속 나오는데 로봇주는 갔다 해서 이번에 그 조선주도 그 하나오션이 2번 파동 준 게 트럼프가 전화할 때마다 글씨가 나왔잖아. 로봇주도 그럼 다음 모멘텀은 이제 이번에 잭슨 왕과 최태원이잖아. 이제는 뭘까? 우리 현대차 그룹의 그 정의선 회장님이 또 트리거 줄 것 같아. 그다음에 3월달, 5월달에는 머스크가 또 트리거를 줄 것 같아. 그럼 로봇주는 계속 그 트리거의 그 끌개가 나올 것 같아. 네. 거기에 따라 순서가 달라지지만 계속 요번에는 로보티즈가 많이 갔어. 근데 첫 번째 엔젤 로보티즈는 20만 원만 지지하고 30만 원 가는 데는 1년 걸릴 것 같아. 25만 원에서 땡 쳤잖아. 지금 이제는 상대 속도 수익률이 적을 거라고. 네. 그럼 밑에 단에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갖고 있는 지금 얘기한 티라유텍이나 그 다음에 또 로봇주에서 뭐 휴림 로봇이나 아직까지 못 간 거 찾아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로봇주도 오늘 홈페이지에 좀 올려드렸어. 뭘 올려드렸냐면 웨어러블 로봇, 협동 로봇, 그 다음에 또 바퀴 달려갖고 그 휴먼 로봇, 뭐 여러 가지 로봇의 종류별, 그리고 거기에 부품단, 이게 또 자동차하고 연결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갖고 그래서 이럴 때는 뿌려보는 게 나아.
아직 감기 안 났냐? 네. 이번 감기가 좀 독하네요. 나도 너한테 걸린 것 같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 이렇게 해갖고 요 저점 대비 이게 저점들이 달라요. 8월 5일 저점 있는 거 있고 9월 9일이 있고 그 다음에 12월 9일 있고 이 저점 대비 100% 올라간 거는 일단 매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게 그럼, 뭐예요? 로봇주에서 로보티즈?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많어. 그러니까 이미 충분한 시세를 준 종목. 그러니까 여기도 로봇 하면 협동 로봇, 산업용 로봇이 있고 네. AI 로봇이 있어. 네. 그러면 여기 로봇을 지능 로봇 여기 딱 보면 클로봇 클로버. 더블 갖고 그 다음에 로보티즈 그 다음에 또 엔젤 로보틱스 아직 못 갔어. 그 다음에 아까 티라 유텍이 남아 있는 것 같고 우리 에브리본 못 갔고 그러니까 못 간 걸로 계속 이동하는 전략. 그 다음에 지능형 로봇은 이거는 자율자동차와 같이 합작해서 봐야 될 것 같아. 여기선 제일 많이 간 게 로보티즈. 끝내주지. 네. 어? 또 일본 그쪽에 또 납품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날부터 세론 전략이 나오더라. 뉴스. 그러니까 그걸 미리 한 애들이 사놓고 이제 뉴스 퍼뜨리면서 팔아먹는 거 같고. 그러면 로보티즈 다음에서는 나는 여기서는 의료용 로봇. 고형. 고형 큐렉소. 큐렉소. 그 다음에 또 약간 케어 로봇을 또 하나의 테마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건 LG 그룹이 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반려동물 로봇인데 갖다 예를 들어서 나를 케어해주는 지능형 AI가 탑재된 대화도 되고 이런 것들도 또 이슈화 될 수도 있고 막 등등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노년 되시는 분들은 잘 걷지 못하는 웨어러블 로봇에서 뭐 이런 관절 로봇이나 네. 이런 거 갖고 또 노후를 좀 다르게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할 것 같아. 그래서 로봇주는 저는 2030년까지 해보죠. 그러니까 단기제로는 아닌 것 같아. 이 로봇의 큰 테마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데 그 종목들이 어떤 섹터에 해당하는지 체크를 해보고 관련 주가의 위치, 시세가 나왔는지 거래량이 터졌는지를 좀 함께 체크를 하시면서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 의료용 AI 로봇 아니면 협동 로봇 뭐 이런 신체를 대신할 수 있는 로봇. 그럼 여기에 선생님 그 택배를 도와주는 그 웨어러블 한 거 있었잖아요. CJ 대한통운이었나 그때? 그런 근데 것도 들어가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시내 로봇이 나와서 뭔가 하는 건 아직도 법을 고쳐야 될 게 무지 많아.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가 그 이동형 이거 잘못돼가고 뭐 예. 여러 가지 이 부분의 노이즈 같이 그러니까 로봇계가 혼자서 택배를 한다. 드론 택배도 문제가 되는데 이쪽은 나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나라가 미국이나 넓어야 돼. 넓어야 돼. 그러니까 섬으로 보내는 거야 괜찮겠죠. 그게 전체 매출이 얼마 되겠어. 그러니까 이러한 그 도심을 중심으로 그 혼자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는 우리 꿈 깨자 아직은. 아니 택배할 때 택배 기사님들이 입으면 무거운 걸 이렇게 대신 또 그거야 웨어러블인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혼자 돌아다니면서 로봇계가 택배 뒤에서 배송하는 거. 딱 해갖고 혼자서 이건 우리나라는 절대 허용이 안 돼. 오히려 갖다 해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무기 앞에다 무기 잡아갖고 다시 다른 용도로 쓰든지 지뢰 제거를 쓴다든지 그런 것들은 가능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요번에 우크라이나 푸틴과 트럼프가 만나갖고 어떤 빅데이터가 나오나 합의 쪽으로 나오냐 노이즈 쪽으로 나오냐. 네. 근데 나는 노이즈 쪽으로 합의가 첫 번째는 안 돼. 왜냐면 로봇이 또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이런 쪽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또 드론 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엮어서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로봇 관련된 부분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자동화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갑자기 선생님 아까 막 위치랑 말씀하실 때 생각난 건데 JVM은 어떨까요?
다 비슷해. 이건 어떻게 보면 약을 이렇게 자동으로 해서 나눠주고 하는 아니,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그런 분위기도 있고 독감 환자들도 많고 하니까 여기저기에 좀 엮여가지고 이게 전에 자율화 시스템 로봇 이쪽에 했을 때 살짝 엮여가지고 올라간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합 재료 있는 것들이 난 좋아. 음.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고. 그런 것들이 계속 아직까지 못 올라간 것들의 순환이 계속되는 거를 노리는 게임이 요번에 종목장 그의 가장 큰 물줄기고, 내가 이거를 강조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 1월 20일부터 시작하는 것들이 막 많이 나올 것 같아. 1월 20일부터 뭐가 시작하는데요? 트럼프 취임이 되지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거는 뭐 관세라든가 트럼프 정책에 따라서 올라갈 만한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근데 대부분 다 관세를 얘기하잖아. 네. 트럼프는 관세는 미끼용이고. 우리 지금 로봇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로봇이든 또 그린란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어. 네. 하나로 연결.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서 로봇도 트럼프 대통령이 네. 중국 때리면서 중국산 부품주는 절대 쓰지 마. 그러면 이거 자율자동차 부품단 오늘 뭐 수업텍 저 자동차 부품단에서 자율자동차 이게 현대차 기아 급등한 것도 네. 그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라이 전략을 보편 관세만 때리겠냐? 천만의 말씀. 오히려 비관세 제재 전략이 난 더 무서울 것 같아. 그래서 새로운 말을 만들잖아. 우리가 복잡계 사고에서는 제가 팔로우 더 맨, 팔로우 더 머니, 그다음에 초기 조건에 끌개들이 어떤 게 나오나. 네. 이번에 또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 도몰로 독트린이라고 들어봤냐? 도널드 트럼프의 도자하고 옛날 고리 몰로주의의 몰로 독트린 합친 거에 도몰로 독트린이야. 이건 또라이 전략이야. 그러니까 장자 사상의 황당무계 전략을 사용하는 거야. 네. 간단히 예를 들어서 힘 있다고 해서 네 집 내 거니까 내놔. 그린란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아니 그런 전략을 지금 뭐 파나마도 떠들이고 캐나다도 떠들고 그린란드도 떠들이고, 그런데 그린란드 주민들은 찬성을 해. 야 내가 우리 이제 미국 아메리칸인이 되는 거야. 그리고 덴마크가 잘못했어. 거기도 점령해서 차별화 전략. 그러니까 그린란드. 근데 그린란드 거점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해. 러시아도 제재할 수 있고 유럽을 통수를 때려버릴 수가 있고. 유럽 국가들이 엄청 반대하잖아 지금. 그런데 할 것 같아. 그게 독트린 전략이야. 그러니까 황당무계 전략을 해갖고, 그러면 황당무계하게 전략하면 각 나라마다 자기의 이기주의 때문에 이게 단체로 합쳐갖고 반대하면 이길 수 있어. 말도 안 되지만. 근데 이게 쪼개진다고. 이에 타산에 따라.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다 쪼그라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제일 피볼 게 독일, 프랑스, 유럽 연합, 네. 뭐 이런 애들, 북구 또 유럽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미국 이기주의나 자국 우선주의에 다 희생양들이 될 것 같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롱숏을 해야 돼. 여기서 이득이 될 것들로 집중하고 마이너스 될 거는 버리자. 이게 상반기에 가장 중요한 전략이야. 그러면 이제 로봇이나 자율자동차 압축하면 분명히 자동차 부품이나 반도체나 이런 부분에 중국산, 왜냐하면 전기차 시장의 가장적인 지배력은 중국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막을 것 같아. 거기 반사이익이 우리 소부장, 그 다음에 우리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이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계속 순환이 돼서 한 물주기를 줄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여기에서 자율이라는 개념은 통신이 연결돼. 그렇죠. 그게 움직이려면 그치. 연결이 되어야 하니까. 그러면 통신 연결고리가 또 3월에서 5월 달에 확산되는지도 보자고. 지금은 깔짝깔짝거리고만 있어. 통신. 징글징글 하잖아. 네,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제 그 순서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
테슬라를 왜 매도하라고 그랬냐? 지금 전기차 부분의 전체가 8, 90%가 테슬라야. 그럼 이거는 암만 지금 뭐 우주항공 뭐 이런 쪽 아니 항공에도- 효율부 해갖고 뭐 수장으로 맡으셨어도 네. 처음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에서는 테슬라는 마이너스야.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시진핑이 나는 분명히 중국에 있는 그 폭스콘 공장이라든지 테슬라 공장에 제재를 가할 것 같거든. 그거 나올 때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게 지금 주가보다 20, 30% 빼 충격파가 나올 수 있거든. 네. 그 사이에 이제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은 힘을 못 써. 이건 우주항공도 힘 못 쓰는 거 비슷해. 그런데 3월에서 5월 달에 이게 두들겨 맞은 다음에는 뭐 갖고 다른 걸 풀려면 우주항공이나 그다음에 저궤도 위성이나 또 우크라이나 이거 연결할 때 그때 움직일 것 같아. 그러니까 요게 시차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뭐 그 갖다 해서 마가 세븐이라든지 저 우량주 하자, 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 오히려 반대되는 세상에 뭐 모더나라든지 뭐 인텔이라든지 뭐 플러그 파워 요번에 급등하고 팔아갖고 다시 하든지 오히려 여기도 역발상 전략을 2025년에 미국에서는 집중하시는 게 낫고 우리나라나 그 중소형주 하는 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의 수익률을 주는 장이 2025년 상반기 같아. 지금 벌써 100% 이상 나오는 것들이 허다해. 이게 징후거든. 그러니까 이런데 여러분들 이게 대형주가 아니야. 한국을 대표하는 종목들은 어떤 그 글로벌 환경에 따라서 환율이 또 다시 가면 EWI 또 때려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 현대차가 지금 20만 원대에서 지금 난 24만 원까지는 갈 거야. 20%. 근데 지금 장에서 20, 30% 게임 안 하겠다고 자꾸 강조하는 거야. 그거 할 바에는 더블도 갈 수 있는 종목 찾기를 집중하겠다. 이게 나는 상반기 논리야. 그래서 오죽하면 SK는 18만 원에 미리 팔아갖고 딴 거 찾아라. 이게 18만 원에서 20만 원, 2만 원을 더 갔어. 네. 2, 3만 원을. 그 프로테이지 때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 하신 분, 로보티즈 하신 분, 현대힘스 하신 분, 하나엔진 하신 분, 현대힘스. 이런 것들이 급등 파동을 한다고. 아직 그런 종목들이 허다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에 남아있는 거를 찾는다면 황당 무계 전략이 뭐가 남았나. 나는 우크라이나부터 간다에 배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게 우크라이나 재건의 농기계라든지 그러면 이게 현대건설 기계 전진건설 로봇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야. 네. 또 뭐 TYM SG. 아스팔. 뭐 아스팔트는 아스콘 SG. SG 이런 것들이 다시 또 급등파동 나오나 볼래. 네. 왜냐하면 이분은 말방구로 미리 떠들거든. 우리 현대 하나오션 같이 전화 두 통에 이게 25,000원짜리가 44,000원까지 갔잖아. 그러면 분명히 언론을 이용하는 사람이야. 응? 그러면 취임식 전후에서 우리 초청할 사람하고 초청하는 사람의 차별화를 어마무시하게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로얄 패밀리 그룹에 안 들어왔지? 보복할 거야. 줄 잘 서. 그리고 왔어 얘.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이뻐하면서 너는 떡 하나 줄게. 얘는 떡 주고 얘는 매 5개. 이 차별화 전략이 우리나라 한 30대 그룹에 서열을 쫙 또 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도 얼마나 겁나면 10조 현대제철 공장 짓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거 또 확인했어. 어떤 면에서는 상납하는 거라고. 근데 장기 전략으로는 나쁘지 않아. 왜냐면 중국 부분은 계속 때릴 것 같으니까. 또 관세 부분에서 오히려 미국에 들어가면 유리해지잖아요. 유리한 중간 것도 관세 있고, 관련해서. 그 다음에 현대차나 LG그룹이 요 잔머리 써갖고 멕시코나 이 남미 쪽에 미리, 뭐 여기서 제재하면 요로 싹 가. 쟤네들이 바보야? 그것도 두들겨 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투자한 것들도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건 두들겨 맞고, 어떤 거는 떡준 쪽에 들어가고, 이게 같은 그룹 내에서도 이 롱슛을 내거든. 이거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우리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트럼프 취임과 관련해서 그의 정책 방향성 그리고 변화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 이슈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되어가는 순서들이 각 섹터별로 순환매의 흐름을 통해서 나타날 거니까 우리가 그걸 체크하되 제일 먼저는 우크라이나 재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자, 선생님 그런데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일단 트럼프가 푸틴하고 만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3월 전에 만날 것 같아. 그래서 제일 먼저 푸틴을 만날 것 같다. 만나 둘 다. 왜냐면 둘이 똑같은 분이야. 둘이 친구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10년은 땅 따먹기나 자기네들 그 점령의 시대야. 그러니까 그린란드 점령하고 우크라이나 중에 이거 우리나라 땅이야. 그 트럼프 기사 중에 제가 그걸 봤어요. 트럼프가 나 푸틴의 마음을 이해한다. 그래서 아니 이걸 뭘 하겠다는 거야? 또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시그널은 굉장히 위험하게 받아들여서 EU 국가들이 더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무계한 전략이냐. 저 이스라엘의 논리 봐봐. 저 가자지구 몇천 년 단에 우리 조상님들 땅이야. 내놔. 이걸 논리하고 똑같은 거잖아. 근데 우리도 영유권 분쟁이 또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독자하면 저 만주나 저기 간도 땅 우리 땅이하고 좀 하지. 그래 만주벌판 광개토 대왕. 그래갖고 오히려 북한을 납작하게 만들어버리는. 근데 그거는 우리는 군사력 없으니 못할 거 아니야. 돈으로 저쪽을 시면 이걸 사는 거야. 그래갖고 양쪽을 막아버리면 그 전략도 우리 전부 난 재벌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런 거를 진취적으로 해야지. 괜히 이제 다 끌려간다고. 그러니까 요번에 푸틴이 한마디 한 거 있어. 니네들이 겁주면 포스코를 작살내겠다. 포스코를 갖고 싶다는 얘기야. 그치. 탐난다. 탐난다. 콕 집어서 포스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포스코 그룹에서 부산 그 북한로 거점을 주고 있는 포스코 DX, 포스코 엠텍. 근데 시간 내에 포스코 엠텍 상황 오늘 때리라고 그랬어. 그리고 다시 살았어. 네. 포스코 그룹도 이제 때가 왔습니다. 이게 다 국제 정세학적으로 플러스 쪽 내가 얘기할게. 코론 그룹. 그 다음에 그 초빙 받은 게 이제 그 신세계 현대. 임했던 한화. 하나는 이미 넘어갔어. 그리고 좀 조정을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는 작년에 이 생각 7월 8월 달에 트럼프에 배팅합니다 해갖고 승부 본 게 테슬라 200불짜리잖아. 450불에서는 왜?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그때쯤에 하나 오션 이제 하나 시스템이 남았어. 네. 이거는 우주 모멘텀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도 차이를 딱 줘야 돼. 그러니까 코론 그룹은 벌써 T시즌 왔잖아. 이것도 미국 밸류 체인이거든. 네. 미국 파워가 세요. 미국 회사니까. 근데 이미 14,000원짜리를 3만 원까지. 그래서 일단 뭐 아까우시면 30% 남겨놓고 나머지는 대두 잡고 70 팔아서 밑에 단으로 내리든지 아니면 다른 거 한두 달 놀았다가 다시 와도 됩니다. 밑에 단이 생명과학 말씀하시는 건가요? 생명과학. 아니면 그 생자 유증을 코롱이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그 지주에서 담보가치 높이는 게임이 나올 수가 있다고. 그런 것들을 노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럼 선생님 포스코로 들어가서 그럼 포스코 엠텍은 시간에 한번 움직여줬으니까 때리고 다시 한번 좀 눌림 이후에 갈 거를 우리가 관심 있게 그치, 보면 되겠네요. 윗골이 난 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포스코 엠텍 하라는 얘기야. 포스코 DX는요? 포스코 DX는 이미 우리는 하고 있잖아. 이것도 보면 다 자율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게 자율자동차 협동 로봇은 스마트 팩토리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발동 다시 걸었습니다라고. 그거를 트럼프 독트린, 몰로 독트린 세상에서 플러스 쪽에 에너지를 주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반기에 차별화가 더 극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단. 포스코 그룹에서도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본주 이런 거 하지 말고 포스코 엠텍, 포스코 DX, 포스코 홀딩스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히 해서 3월 달에 미국이 또 대만을 갖고
막 리스크 관리해서 군사적 문제 갈등 나와봐. 그때 환율 1,500원 또 뚫어버린다. 1,500원 뚫는 순간에 어떻게 돼? EWI 매도를 쳐버리잖아. 그러면 그 순서대로 시가상위종목들은 포스코라든지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는 그대로 또 10%나 20% 변동을 주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환율에 따라서 체크를 해야 돼. 그러면 그거와 상관없이 그 인덱스 ETF에 편입 안 돼 있는 거야. 적어도 EWI 종목에서 저 10위 밑에 저 2, 30위에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얼마 동안 해봤자 영향 안 주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는 게 요번 2025년도 상반기 장의 중요한 포인트 같아. 그래서 롱숏의 차별화, 롱숏의 차별. 시가총액 상위보다는 중소형단의 중견 그룹들, 대그룹보다는 중견 그룹의 차별화, 그리고 가는 건 더블 상각. 못 간 거는 20%에서 박스야. 그러니까 이러한 같은 돈인데 같은 기간에 어떤 거는 100% 가고 어떤 거는 10에서 20% 왔다 갔다 해. 나는 우량주만 하겠다 하면 할 말 없어. 그리고 이런 장에서는 ETF 하면 안 돼. ETF 하면 안 돼. 왜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겹치니까 그 평균값은 종목 안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SKI 오실 때 삼성전자 눌러버리잖아. 그러면 이게 깎아 먹잖아. 그럼 평균값은 어떻게 돼? 똘똘이지. 수익률이 잘 안 나. 그러니까 한 섹터를 이렇게 땡기는 장이 아니고 종목이 한 섹터 안에서도 올리고 내리고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섹터에서 제일 많이 나간 거는 챙기면서 밑에 단으로 징글징글한 거 찾아다니는 장이야. 그리고 그게 언제 으쌰 나옵니까? 물어볼 필요. 이렇게 윗골이 달리고 그때 시작이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 시간에 포스코 엠텍이 하겠습니다 하고 예고해 준 거야. 나는 그런 윗골이 달리고 오히려 고점에서 2, 3천 원 죽여놓고 맥을 딱 끊어놓는 게 다음 그림은 다음 파동 더 클 것 같아. 그런 거 찾아다니는 장이 효율적으로 수익률 게임에서 우리가 한정된 돈 갖고 같은 구간 내에 눈덩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닌가. 그래서 상반기는 갖다 예를 들어서 지수 접근을 누리게 하지 말라고 장가하잖아. 그냥 환율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이거에 롱숏 갖고 상단하다만 잡자고. 그리고 3월이 제일 중요해. 3월. 3월이 극단적으로 또 다시 지금 또 굉장히 분위기 한 달 갑자기 뭐 좋아요. 오이 제가 연말에 우리 방송에 주장한 이제 서학개미 빨리 들어오세요. 거기 망가집니다. 급등한 것들 가장 강조한 게 그 양자 컴퓨팅 부러집니다. 하루 만에 40%, 40% 빠지는 거 예상하셨어요? 젠슨 황이 요즘 숟가락을 올리면 올라가고 숟가락을 빼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적인 이기주의에 그 떠들었을 뿐인데 이 주가는 나는 누구든지 그 헤지펀드라면 한번 공격할 수 있는 위치란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트리거가 되어준 거예요. 트리거. 그러니까 갑자기 오른 게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그 트리거는 나는 어떤 게 뭐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를 거기서 물려버리게 만들어 버린 거야. 내가 작년에 한국 사람이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헤지펀드 공격 대상이 되니까 조심하세요라고 미리 여러분들한테 예언적인 분석을 해드렸어요. 이거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외부 헤지펀드들이 이제 거기 물리게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선생님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 게 한국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닐 텐데. 아니야. 한국 사람들이 미국 주식의 투자 비중이 높은 건 알지만 그렇게 공격 대상이 될 만큼 높은가요? 그럼 어. 1등부터 10등 갖고 하면은 그 아이온큐는 우리 한국 사람이 40% 갖고 있어. 아 그래요? 한국 사람이 만든 거야. 팔란티어, 테슬라 다 순서 봐. 그러면 여기에는 헤지펀드 중에서 적과 적들이 싸울 때 이런 전략이 있어. 저거 반토막 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당한 헤지가 있잖아. 걔네들이 손절하겠냐? 공격하지. 더 끌고 와갖고 관리해. 거기다가 대갖고 신나면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 전략이 지금 쓰는다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레버리지 3배 쓴 그 양자 컴퓨터 관련된 ETF는 30, 40 빠지면 3배 쓰면 다 깡통 됐지. 그래서 상장 폐지돼 버린 거야. 이런 작업들을 그러니까 항상 직관적으로 이 정도 위치에서는 얘네들이 반대 공격을 할 텐데 그리고
항상 우리 그 투자 역사상 절대 명제 원칙 안에서 술집이나 젊은 애들 이렇게 돌아면 노상 그 아이 그 뭐야 양자 컴퓨터니 팔란티언이 이런 것들만 떠든다고. 내가 이거 비례해서 비트코인도 빠져나오세요. 눈에 강조한 게 지금 논리는 비트코인이 뭐 2억 간다 뭐 심지어는 10억 간다 그러잖아. 우리가 모르는 논리를 또 부러뜨릴 거라고. 취임식 때는 한번 오르지 않을까요? 나는 갑자기 다음 타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는데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20, 30% 빠지는 거 볼 것 같아요.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세력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트리거는 누가 고래들이 이제 한번 다시 해먹기 위해서 공격할 텐데 나는 나올 수 있는 트리거는 그 영국이나 네. 미국에서 그 우리 중국 애들이 돈 빼돌리려고 그래갖고 했는데 걸려갖고 몇만 개 다 그래서 보유상에 영국이 들어간 거는 중국 사람 한 사람 거 뺏어갖고 보유상으로 들어간 거야. 오. 그러니까 중국 애들 대단해, 그지? 그거 때릴 것 같아. 그거 시장에 나오면 수급이 받쳐주지 못해갖고 하루에 20, 30% 부러져. 그러니까 이런 비트코인 같은 건 그런 날 사는 거야. 그리고 양자 컴퓨터는 뭐 반대 에너지가 나오잖아. 디프리 파동 있겠지. 네. 6개월 동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적이 나오잖아. 성장이 너무 급등했는데 부러졌어 한번. 실적이 커버되면 괜찮아. 실적은 끔찍해. 그러면 다시 잭슨한 얘기가 딱 들어오는 거야. 이거 진짜 아직도 멀었나 보다. 그러면 가까운 거 하는 거야. 가까운 게 로봇이야. 로봇도 아직까지 실적하고 연결되지 않았어. 네. 그런데 실적하고 연결돼 있거나 뭐 한 게 반도체에서는 유리기판. 그 다음에 우리 그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단에서도 커버되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유리기판 이거 우리 조금만 이따 하고 선생님. 그러면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한국 첨단 소재, 뭐 우리로, KCS 다 잘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면 해당 종목들이 충분히 조정을 받기를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럴 때 120선까지 빠진다라고 생각해. 전에 우리가 방송할 때 선생님한테 제가 여쭤봤을 때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 했더니 선생님이 긴 호흡에서는 긍정적으로 본다. 이게 단기 테마는 아니다라고 하셨었어요. 근데 젠스망이 30년 정도 걸린다. 완전 우리가 일상에서 쓰려면 30년 아니고 10년? 15년에서 30년 뭐 이렇게 단계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럼 대충 뭐 이렇게 해서 20년 정도 걸린다고 치면 그래도 방향성은 맞으니까 지금 1차 상승을 내주고 한점쯤 조정을 받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갑자기 실적이 받치면 안 되니까. 안 되는데 지금도 지금 가격에서 반토막 더 되면 사겠어. 지금 가격에서 더 반토막이 된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안 되는 때. 그러니까 완전히 늪에 빠져갖고 거론도 안 날 때. 그럼 이제 이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끊으라고 그랬는데 무슨. 근데 걸렸어. 그러면 지금 6개월 기다리셔야 돼. 기다리셔야 돼요. 방법 없어요. 방법 없어요. 그냥 가랑비에 옷젖도 빠져. 그리고 반등 때 끊고 나오세요. 오히려 로봇주나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아니면 이제 또 또라이 전략으로 나올 때 이제 핵을 또 건드릴 것 같아. 핵 관련돼 갖고 요번에 다원시스, 일진파워 이런 게 더 빠를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추진해서 이제 부산 쪽 암모니아, 그린란드 이런 것들이 힛도류라든지 자원개발이라든지 또 포스코, 엠텍 같이 수소 관련주들 우리가 시간이 한 일진다해가 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자꾸 이동하시는 게 더 네.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전략을 짜 드리겠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 상용화는 사실상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에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좀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그래도 좀 수익 구간이면 자르고 나오시는 게 좋고 대응을 못 하신 분들이라면 좀 기다리면서 반등을 줄 때 빠져나오되 한동안 또 실적이 받침이 되는지 또 이슈가 시장에서 더 이상 거론이 되지 않았을 때 주가의 하방 경직성이 어디서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으니까. 요거는 그림으로 그 SD 바이오 센서가 어떻게 빠졌다 하는지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양자 컴퓨터가 다 이런 그림이야. 근데 121선이 아직도 여기 가려면 반토막 이상 더 돼야 돼. 이게 여기서 반등 나올 것 같아. 반대 의지가 나오잖아. 그래서 오늘은 어저께 미국 시장 쉬었는데
다음 주에는 그 대반등 이용해서 빠져나오는 걸 권해드리고 이게 관심 없이 120선 깰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전략이 나을 것 같고 이거를 그래프로 보면 예를 들어서 퀀텀이라고 하는 종목이 간단히 예를 들어서 퀀텀 컴퓨팅 한번 봐봐. 121선이 지금 3불에서 5불이야. 네. 얘가 2불에서 시작해갖고 27불까지 갔어. 그리고 나서 하루 만에 이게 이제 9불, 10불 정도에 해. 그러면 순간적으로 15불, 17불까지는 대반등 나올 수 있거든. 그 진폭이 예를 들어서 10불이면 50%는 이건 순식간에도 움직였어. 여기서 때리고 나오라. 나는 5불 오면 할래. 관심 없을 때 할래. 그럼 선생님 한국 첨단 소재나 뭐 KCS는요? 그것도 실적 나오고 보자. 실적 나오고. 그러면 4월달 볼래. 4월달. 실적들 다 커버 안 됩니다. 모멘텀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간단히 예를 들어서 요번 급락장에 첨단 300~400% 올랐거든. 그리고 어떤 건 200% 오르고. 120선 다음은 하세요. 120선 6개월 평균값이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매집의 시작점. 다들 시작의 이 바닥 타짜들은 역별 때 모아. 그래서 평균값 보면 121선 평균값이 자기의 평균 단가야. 왜냐면 올리면서도 사니까 이게 중화된 120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그 양자 네. 한번 눌러볼게. 양자의 대장이 XKT였어. 이게 4,000원짜리가 12,000원까지 갔어. 121선이 얼마냐? 5,000원, 6,000원이야. 실적 발표하고 여기까지 오면 할래. 마치 작년 8월에서 9월 달에 SD 바이오 그때 이제 팬데믹 나오고 뭐 더 난리 쳤잖아. 더 뺐어 이때. 관심 없어. 얼마까지 뺐냐면 8~9천원까지 뺐어. 이런 감각이 나올 때 하자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쳐다보지 말라는 게 이 개념이야. 처음에는 급등했다 급락하면 대반등 나와. 그러다 각도가 완전히 바닥 패턴. 관심도 안 둘 때. 그때 다시 할 거라. 요거 차이를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계속해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유리기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 하면서 좀 시장에서 반도체주로 수요가 들어왔던, 수급이 들어왔던 게 유리기판이었잖아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젠슨왕과 회동을 했다. 그러면 최태원 회장이 막 웃었다. 막 그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SKC가 유리기판 엔비디아에 공급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가 좀 기대가 나오면서 관련주가 올라갔는데 그 유리기판은 그래도 실적이 꽂힐 거 아니에요? 꽂히겠는데